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호수입니다. 자, 주식 시장이 워낙 신기한 곳이긴 한데 요즘 정말 처음 경험하고 처음 보는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CNN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현재 위중한 상태다, 중태에 빠져 있다라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CNN에서 이런 외신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접해지자마자 우리 시장이 좀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9%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2%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장 초반만 해도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아TI 같은 종목들이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방산주 같은 빅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가 두 고수와 함께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 또 주식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저희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은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크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의 고수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수 이영재, 김상현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또 이 갑작스러운 또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어요. 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위중한 상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는데 저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남북경협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남북대화, 북미대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잘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새벽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 처음 있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 지난 총선 승리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였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대북 관련주들 흐름이 아침에 좀 반짝 나왔었는데 한 10분 전에 이제 이런 속보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좀 속절없이 밀려버리고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 이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항상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대비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북 관련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각국의 수장들이 만나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할 주체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들은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고 일단은 CNN 뉴스가 지금 이게 팩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 뉴스가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대북 경협주들이 빠지고 빅텍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빅텍 흐름을 보시면 진짜 거래량도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들어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는 이런 방산 관련주가 아니고 대북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현대 로템도 어제 사실 20 몇 프로 오르면서 진짜로 이 종목이 또 오랜만에 급등하는구나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18%까지 갔었거든요. 그대로 다 뱉어내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 상황만 보면은 일단은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
방산 관련주들은 또한 또 다른 기대감을 이제 인식을 하고선 지금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가지고 일단은 뭐 CNN 뉴스가 지금 팩트인지아닌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나오고 북한 측에서도 다시 언론이 나오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나오는 입장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남북 경합주들 현재 뭐 자리 정도 아까 뭐 현대로템 보여드렸듯이 뭐 이전에 종가라든지 시가라든지 이런 걸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또 이 CNN 뉴스가 아직까지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뉴스 하나 보고선 던지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여둘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다 던지고 우리나라 전쟁 난데 이렇게 또 쉽사리 또 바꾸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섣부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충격이 좀 오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 있습니다. 1.5%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아까 2% 가까이 빠졌는데 1.64%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CNN의 보도일 뿐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어서 또 추가적인 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나 미국 쪽에서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면 북한 쪽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는 일단은 언급이 살짝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증설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일단은 언급할 사안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라는 멘트를 줬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은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번엔 이영재 고수의 한번 시각을 확인해 볼까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게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현대로템이면 대표적인 이제 방산주입니다. 대북주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들고 계실만 해요. 들고 계실만 한데 만약에 슈팅 나간 자리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손절을 짧게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수익을 확보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들어가셔가지고 물려버리신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빠지는 폭을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반등을 줬을 때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빨리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좋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이미 수익 2% 20%든 30%든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시장에 주는 영향,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망을 했고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쵸. 빠그라지겠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그라진 것만큼 빠그라지진 않겠지만은 분명히 낙폭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북주들이 선발로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이 돼요. 네. 둘째, 만약에 정말 위증했는데 또 이제까지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자기 한국의 구급차가 막 북한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끄집어 내온다. 이러면 또 얘가 몰라요. 그건 또 혹은 또 의사들을 뭐 파견 보내준다든지 이러면 또 얘가 모르고 갑자기 내일 소위 말해서 떡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뉴스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를 보면은 그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서 주식 대북주가 다 개파락을 20%씩 하다가 그쵸.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20%씩 개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루머다 그러면 다시 또 빠졌던 것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메꾸겠죠.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고 혹은 사망까지 한다는 게 팩트고 결과치가 벌어지면은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준다든지, 혹은 이게 그냥 중퇴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영국 존슨 총리도 응급실에서 중리산이 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생각보다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돼가지고 다시 또 지수가 좀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보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확정짓고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홀딩을 하시고 변동성 구간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조금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어쨌든 매수 타점이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자격이 없어요. 네.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추세를 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실 매수 타점과 매수 비중을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갑작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사망하는 케이스 아니면 뭔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계속 병을 치료하면서 대화 상대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후계자가 뭔가 대화를 우리가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좀 조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중퇴 소식 급속하게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 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그리고 저희 토크를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실 수 있어요.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뭐 대북주를 예전에 샀었는데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이런 사연도 괜찮으시고요. 대북주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그런 좀 위험하지만 그런 그런 의견도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 이렇게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채널을 함께 해주시면 댓글도 달으실 수 있고 두 분의 고수에게 궁금한 점도 함께 여쭤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함께 방송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유튜브에서 함께 검색을 하시면 그 채널도 있으니까 그 채널도 함께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다가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다가 필요한 정보가 많은데 항상 목마르시죠. 배고프시고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 노란톡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치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이 노란톡 검색창, 노란톡 메신저에 참여하시는 방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노란톡 채팅방에 저도 초대해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초대해드려서 많이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픽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는 좀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저희의 또 본업을 해야 되겠죠. 이래도 시장은 굴러가고 시장에서 대응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을 해드려야 하니까 저희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가 픽한 공략주를 퀴즈로 함께 맞춰보고요. 이 공략주를 어떻게 오늘 운영을 해야 될지 전략까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셔야 됩니다.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제 얼굴이 뿅 나오죠. 자, 그럼 프로그램 바로가기 딱 하시면 카테고리 4개가 나옵니다. 오늘의 추천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늘의 추천주를 보시면 자, 날짜별로 고수의 픽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고수가 이 고수의 픽 종목을 올려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볼까요? 자, 오늘은 5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수의 픽으로 5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중에 하나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에 관련된 힌트라든지 이 종목의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있는지 코스닥 시장에 있는지 힌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이 종목 이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답을 보내주십시오.
답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해 주셔도 좋고 우리 두 분의 고수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상황에 대한 전망, 분석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스마트하세요. 이런 칭찬도 좋으니까 저희에게 이런 답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5분을 딱 선정을 하겠습니다. 요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5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힌트 들어보시고 함께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내주실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5번 넵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넵땡,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넵땡이라는 종목인데 두 글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그죠? 5번 넵땡. 자, 어떤 분이 먼저 힌트 주실까요? 일단은 랩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인데 여러분들 랩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는 사실 종목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떤 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옛날에 개인 투자들이 이 종목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들어가셨다가 아마도 불지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뭐 물리셔가지고 저도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셨다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도 먹어볼 정도의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일단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은 게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공급 이 일을 일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게임 개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하는 게임들이 주로 이제 퍼즐 게임이나 사천성, 이제 프렌즈 게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천성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지에 나오고 있는데 저 중에 제가 해본 게 제 왼쪽에 있는 사천성 보면 이제 그 같은 거 그 이제 그 패가 이제 마자판처럼 생겼잖아요. 마자처럼 생긴 거를 이제 그림을 맞추면은 이렇게 선이 딱 옮겨가지고 딱 맞는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 저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른 게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갤러그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갤러그 테트리스 이제 테트리스 이제 그 뭐 맞추면은 뭐 춤추는 뭐 그런 그렇죠.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천성 정도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게임을 만든 대표 게임을 가지고 있는 넵이라는 앞글자를 가진 두 글자의 종목을 맞추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넵땡이라는 종목인데 HTS에서 쳐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벌써 뭐 정답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힌트를 한 분만 이영재 교수님만 주셨는데도 벌써 정답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 잘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게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힌트 조금만 더 주실까요? 김사영 네, 교수. 일단 힌트를 더 드리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드리면은 지금 답을 보내주신 분들 이거 맞는 건가 싶으실 정도로 힌트가 어려운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자사주를 이제 2만 주 매입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주가를 조금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또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이 지금 괜찮다는 걸 내 손수 앞서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점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사실 이 종목 이름만 딱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알 수 없고 알기 어렵고 또 예전에는 뭐 한번 거래해보지 않은 이상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예전에 그 재작년인가 그 모바일 배그 나오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 모바일 배그 관련 테마주다 이제 이런 이슈를 받으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이 종목이 좀 친숙하게 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아마 그때 2018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조금씩 이제 사람들 속에 좀 가까워지는 종목이지 않았나. 사실 이제 사천성이라든지 이런 게임은 제가 전철 가면은 이제 많이 하고 계신 게임이에요. 아주 이렇게 좀 저희한테도 좀 많이 와닿아 있는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애니팡 같은 이제 그런 게임처럼 뭐 대중들이 모두가 처음 느끼고 엄청난 붐이 있었던 만큼 엄청난 게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좀 조작이 쉽고 또 전철이나 버스에서 가볍게 하기 좋은 게임들 위주로 좀 만들어지고 또는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이제 게임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게임들까지 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 게임 회사를 잘 모르고 진행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랑 많이 좀 친근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더 어렵죠. 지금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은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5,000원대 에 들어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네. 뒷부분은 오늘도 이제 어제처럼 앞에 뭐 첫 글자 내분 보이시니까 오타 없게 잘 써주시고 이제 뒤에는 진짜로 이 평상시 이 글자를 과연 우리나라 말로 평상시 이 글자를 쓸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좀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조금 친숙하게 좀 갈 수가 있겠지만은 좀 애플 쓰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앱 중에도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분들 좀 친숙하지만은 평상시 우리가 한글로 이 뒤에 글자를 쓸 일은 거의 없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친숙하지 않은 글자니까 오타 없이. 네. 그래 어제 오타가 진짜 많았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 오타가 진짜 많아가지고 계속 뒤에 밴드가 다 I자여가지고요. 아주 몇 분 정도는 이제 어떻게 그냥 그래도 당첨을 시켜드렸지만은 오늘은 얄짤없다. 오타 없이 어제 봐드렸거든요. 오늘은 오타 없이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넷땡이라는 두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오늘은 김사영 고수가 말씀해 주셨듯이 맞춤법 틀려면 없습니다. 상품 안 드리겠습니다. 딱 정확한 명칭을 보내주세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헷갈릴 수 있고 뒤에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이나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단어를 뒤에 글자 그나마 좀 쓰실 텐데 다른 분들 좀 어렵죠.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HTS 쳐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넷 치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명확하게 맞춤법 명확하게 써주시고 이 종목과 관련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 뭐가 있다라는 것도 보내주셔도 되고 이영재 고수님은 게임 많이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제 첫 방송 데뷔가 게임 방송입니다. 정말요? 예. 게임 방송에서 뭐 하셨어요? 카트라이더 대회 나가서 제가 전국 대회 KTF에 나가서 방송 여기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입상하셨나요? 16강까지는 갔습니다. 16강. 네. 알겠습니다. 대학 연맹전에서는 제가 준우승까지 했는데 그런 그 스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재밌게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에도 식견이 있으신 우리 이영재 고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 선정을 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수익을 보고 계신데 수익 얼마나 더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내가 이 게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접속자 수도 많아서 이 종목을 샀는데 주가는 곤두박질 치네요. 이런 사연도 괜찮으니까요. 사연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더 맞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상담 내용까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영재 고수와 상담을 해볼게요. 081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10번님이 슈프리마를 사셨대요. 37,500원에 비중은 10%. 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러셨고 채택이 어렵네요라고 하셨어요. 문자가 저희가 많이 와가지고 문자를 좀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이나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제 방송에서 안 해드려도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드리고 종목도 좀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종목은 항상 궁금해하시고 따로 연락을 또 드리니까 전화 좀 잘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37,500원인데 올까요 안 올까요라고 질문을 OX를 또 주시면 옵니다.
37,000원까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37,000원대 가격대를 조금 뚫고 나가면은 뭐 그 이상도 올 수 있는 가격 종목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37,000원인데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자르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이것보다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의 10%도 채 손실이 아닌데 10% 정도 손실인데 이게 이제 힘들다고 하시면 사실은 빠질 때는 이제 많이 빠졌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빠졌다가 아마 중간에 뛰어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 40% 30% 손실을 보시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다 혹은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팔고 싶다. 여러분들이 참 묘한 게 항상 그러니까 수익을 내러 종목을 사시잖아요. 근데 거의 사이클 때 수익을 내려고 종목을 사요. 근데 산 다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좀 빠져요. 더 두려워지는데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이제 본절까지 기다리다가 못 오고 더 빠지면은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다가 본절만 오면 팔아야지.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신 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37,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시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때 잘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타점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손절을 해야지 이 정도 가격은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해야지 이걸 스토리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일단 덮박 들어가니까 산 다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슈프리만 물론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섹터도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시청자분 측면에서 37,500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은 심리가 밀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기 때문에 심리가 밀리면 안 되니까 본절까지 보시고 본절까지 일단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슈프리마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본전까지는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에 문자 조금 더 일찍 보내주시면은 앞 순서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고수와 상담해볼게요. 자, 757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7570번님이 자, 젠백스 링크를 사셨는데 2,400원의 비중은 30%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암울한 하루지만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 희망이 보일까요? 답답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400원 지금 보내주셨는데 현재가가 1,035원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3월 19일 날 폭락되는 500원까지 갔었어요. 가지고 수익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80%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암울하다고 보내셨지만 사실 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암울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정말 이게 무뎌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가지고 사실 이 종목을 뭐 포기한다, 이동 포기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비중도 꽤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뭐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이 회사가 필링크입니다. 원래 지금 필링크로 이제 저희도 더 익숙한 종목인데 이 필링크라는 회사는 사실 뭐 그 단말 기간에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뭐 주요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해외에서 해외 명품백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거의 매출액의 90% 차지할 만큼 회사의 진짜 본업과 좀 다르게 링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IT 무선 이런 쪽으로 회사 이름을 좀 지어진 건데 실제적인 매출은 해외에서 명품백 사와가지고 그거 다시 국내에 다시 유통시키는 이제 여기에서 돈을 좀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사업이랑 조금 더 다른 취지에서 좀 돈을 벌고 있고 이거 물론 정관에 등록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은 됩니다만 일단은 회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규모는 매출액 규모도 이렇게 좀 따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2019년에 많이 늘긴 했지만 이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이런 뉴스로 지난번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그 뒤로 마땅히 좀 못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갚아야 될 빚이 좀 더 많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젠백스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라는 거 이런 또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은 언제 올라올 수 있냐라고 좀 질문을 주시면은 첫 번째는 무슨 테마를 받아야겠죠. 어떤 테마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소위 뭐 작전이라든가 이런 뭐 암암리에 좀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오래 걸렸지만은 지금 가지고 계신 기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는 몰라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야 물론 이 2년이란 것도 지금의 매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뭐 정관에 등록된 내용이고 본 회사의 취지와 맞진 않지만은 어찌됐든 돈을 벌어오고 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회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2,400원까지 올라오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1,000원 중반대에서 2,000원대 좀 안쪽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원대 후반대에 오면은 지금 이거를 계속 가져가진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때 전량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지금 팔면은 그 금액으로 수익 내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원금까지 오기. 대신에 한 1,000원 후반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 손실은 다른 종목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손실이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1,000원대 중후반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1,000원대 한 1,5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젠백스 링크를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수익으로 전환해서 팔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잘 정해주신 손절 라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좀 줄이는 걸로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를 잠깐 확인해 보기 전에 저희 유튜브에 또 김현희 님이 여기다가 김현희 님이 댓글로 종목 상담에 대한 걸 올리셨는데 김현희 님은 문자로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자, 다음 또 문자 상담할 텐데 이용재 고수와 바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을 사셨대요. 4477번님이 한국조선해양 12만 2천원에 20% 샀는데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저희도 아마 김호수 앵커님이 오신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했던 했었어요. 종목으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조금 상승해줬다가 오늘은 이제 5% 하락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말씀드렸던 매수가랑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해줬어요. 차트가 조금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면은 좀 깨끗한 걸로 보여드리면은 그 당시 아마 그 저희 방송 이후에 그래도 한 7, 8% 수익권 나왔다가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거의 짧게 드리거든요. 네. 짧게 드리는 게 이제 10% 안쪽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따로 매도를 못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냥 네. 간단하게 이제 드시고 나오면 되는 정도 자리를 드리는데 아마 이제 조금 올라갔다 다시 빠져서 아마 그때 방송했던 그 자리 그 정도 가격일 것 같아요. 지금 한 7만 6천 원대인데 문제는 매수가가 지금 12만 원대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고 지금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조금 당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2만 원대는 사실은 손절을 이미 나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게 겨우 버티는 자리까지 이제 그냥 기다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너무 늦은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쭉 보시면은 차트 한번 쭉 눌러드리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대바닥까지 온 자리이기 때문에 몇 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던지긴 아깝고 사실 오랫동안 버티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손절은 좀 손절까지 잡고 가셔야죠. 전에 깼던 이제 64,000원대까지 깨지면 일단 손절하신다고 각오를 하시고요. 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7만 원대 사신 분들은 6만 원대 손절이 가능한데 12만 원대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50%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주기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래도 손절까지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64,000원 손절가에 반등을 주면은 제 생각에는 짧게 준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10만 원 언저리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시장이 좀 이제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야죠.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만 원대, 10만 원 언저리까지 오면은 반드시 자르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한 번 사셔가지고 물려버리면은 다음 종목을 못 사거든요. 그렇죠. 다음 종목 못 사고 계속 순환매를 돌려야 되는데 내 포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려서 돈이 묶여버리면은 그냥 주전차 세워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장에 교육세를 많이 내야지 주식을 배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배워야 되는데 몇 종목 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뭐 5년, 10년 가버리니까 뭐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냥 물려만 있는 거예요.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등 시 9만 원,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9만 원대만 와도 매도 손절가 6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워낙 높게 사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대응법을 좀 냉철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고수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680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03번님께서
위즈코프를 사셨대요. 1,330원에 10% 비중인데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일단 위즈코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필링크랑 비슷합니다. 원래는 IT 사업으로 출발했지만은 중간에 이제 그 정읍 휴게소, 그 전라도 정읍에 있는 휴게소를 이제 민영화 사업 때 따내면서 네. 이제 휴게소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매출의 90%를 돈을 벌고 있어요. 이제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은 한 50%는 주유소 운영비고요, 30%는 무슨 녹두전, 녹두떡 이런 걸로 뭐 돈을 벌고 있는데 이름이랑 전혀 좀 땡판이죠. 어쨌든 휴게소 운영하는 것으로 매출의 90%를 예전에는 뭐 IT 관련된 뭐 IBM이랑도 계약을 하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뭐 휴게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뭐 IT 관련주,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유통주 또는 관광 관련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좋은 점은 이 회사는 돈은 좀 잘 굴러가요. 회사가 그렇게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빚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빚이 뭐 지금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유동 부채 자체가 적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자산도 뭐 자본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돈을 더 땡겨야 된다 이런 정도의 뭐 악재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지금 좀 고생을 좀 하셨지만은 고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녹두전, 녹두떡 하니까 살짝 피식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녹두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주식 얘기에다 녹두 얘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 상황, 이게 시장이 봤을 때 관심받기 어려운 종목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평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지금 투자하시는 금액의 이 비중 10%, 이 10%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좀 끌고 가시면은 나중에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즈코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김사연 고수의 이야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영재 고수와 확인해 볼 텐데 7921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15만 원에 50%라고 매수를 하시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자, 주식 방송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고 효성 첨단 소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가 9만 원 정도로 내려갔군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5만 원에 50% 물렸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9만 원 정도로 내렸는데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이런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기법도 익히셔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사신다 이제 그 매수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을 일단 중요하죠. 어떤 종목 사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매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중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일단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근데 종목은 잘 고르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일단은 너무 틀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5만 원대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이게 인적 분할 해가지고 재상장 됐을 때 사셨다면은 차라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018년이거든요. 2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은 최근에 딱 한 번 자리가 나와요. 19년에 8월에 한 번 15만 원대가 딱 한 번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물리셨다면 정말 얘기가 다른 얘기. 만약에 소위 말 떴던 자리에서 들어가서 15만 원 사셨으면은 밀려내 뜬 자리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밀려 내려왔으면 내 생각대로 주가가 안 갔으면 손절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한 건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당가가 9만 원이 됐다. 그러면 지금 거의 비중이 한 90% 100%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급락 나오고 뭐 1,400, 1,500, 1,600대도 저희 방송 보셨으면 말씀드렸겠지만은 삼성전자 이런 거 살 때가 아니라 급한 종목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 나올 때 빠르게 나온 애들은 정말 뭐 90%, 100%씩 나온 애들도 있는데 느린 아이를 사신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다 지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평당가가 내려왔고
좀 더 오래 들고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도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종목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도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소재 산업을 하고 산업 소재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 자체는 많았지만은 시청자분 생각하실 게 비중하고 매수가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가져가면 9만 원대 이제 본절쯤 오실 거예요. 본절쯤 오면 일단 빠르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몰빵 들어가 있으면은 잘못된 매매거든요. 지금 아까 보니까 15만 원에 50%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평단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본절이 오면은 빠르 나오셨다가 다시 그 포트폴리오 재편성하는 걸로 다 빠져나오시기 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반이라도 빠져나오시고 이건 좀 오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빠져나오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한 매수가 정도로 목표가 잡으시고 거기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상담해 볼게요. 자, 김상현 고수와 이야기할 텐데 023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셨고 82,883원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82,800원대 비중이 40%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래도 조금 비싸요. 그죠. 왜냐면은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가장 매수하기 좋은, 가지고 있을 때 좀 버티기 좋은 가격대는 그나마 좀 앞자리가 8대가 아니고 7대 정도는 돼야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CJENM의 블락데이 이후로 하락했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큼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악재가 나왔으니까 기다려보되 이제 그 뒤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고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심이 좀 생기고 수급도 올라오고 나니 차라리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괜찮았지만은 이 82,000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전부터 사가지고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방송에서 많이 나거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4월 16일 날 급등을 했는데 저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일단은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워요. 또 저 좀 높은 자리에서 비중 40%나 담으셔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82,000원대, 83,000원대 엄청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좀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CJENM에서 판 거는 이제 CJ 측에서도 뭐 돈이 좀 필요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CJ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버린다든가 이제 그런 쪽도 아니고 지난번 또 4월 16일 날 상승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아직 뭐 존재감도 보여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매수는 없이 사실 돈이 지금 비중이 20%나 10%였으면은 오늘 이 북한 뉴스 때문에 빠진 김에 한 번 더 사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권유해 보고 싶었지만은 비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해서 평균 단가가 뭐 한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무리해서 가실 필요 없이 일단 보유 비중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85,000원대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전략 매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비중을 한 20%까지 낮춰서 85,000원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매수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상현 고수의 이야기 잘 참고를 해보시고 꼭 수익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 넵땡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정답 넵튠이고요. 넵튠. 넵튠 어려운 얘기죠. 발음도 너무 어렵고 네. 넵튠인데 옛날에 사실은 이게 뭐 배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시세를 탔던 적이 있어요. 이제 테마를 좀 탔던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지옥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뭐 모바일 배그를 해본 적은 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재밌으니까 종목을 뭐 관심 있는 뭐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먹을 구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매수가 저희가 이제 5,700원 잡아왔는데 지금 장이 장중에 밀리면서 현재 5,610원이거든요. 지금 정도 매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목표가 한 6,200원에 손절가 5,300원 정도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손절 짧게 또 목표가 짧게 해가지고 잠깐 변동성 뭐 한 10% 안쪽 안팎 먹을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 네. 그 정도 한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짧게 나는 매매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 손절가 나 짧게 잡고 손절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종목을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5번 넵튠이었습니다. 넵튠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는데 매수가는 한 5,700원, 목표가 6,200원, 손절라인 5,300원을 짧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워낙 뭐 김정은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쯤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던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김사영 탈락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맞춤법 잘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7824번님 넵툰 그리고 0234번님 넵투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넵투, 넵툰 뭐 이런 식으로 보내줘가지고 이런 분들은 실패. 다시 잘 확인하셔서 보내주셔야 되고 6244번님께서는 넵튠 정답 맞춰주셨고 속보 시황을 너무나 예리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멋지시네요. 주식의 생각을 넓혀주시니 전문가다우시니 너무 멋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확인해 볼까요?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866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8667번님이 넵튠이고요. 고수의 픽은 사랑이에요. 3분 넘나 사랑이에요. 조근조근 잘해주셔서 주식이 재밌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8667번님 한번 언급해 주세요. 이용준. 8667님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되게 외로운데 여러분 항상 같이 주식을 하시는 저희가 같이 하니까 같이 주식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도움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타깝습니다. 남자 셋이 하는 방송에서 이런 거는 그냥 옛날 관심하고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정도 관심이면 충분했는데 마지막 화이팅까지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8667번님 관심 저희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또 두 분의 고수와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 앞서서 우리가 심도 있게 김정은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에 아무래도 충격이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분석은 해드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 이데일리 TV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시장에 좀 주도 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